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최근 신선 채소값이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4월 소비자 물가가 1.6% 올랐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감자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모습 보였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조명해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8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가 반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금리 인상은 물론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이 미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지금 뭐 많은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뭔가 이번에 방향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뚜렷한 방향이.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파월 의장이 오시면서 제롬 파월이 오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낼 줄 알았는데 방향성이 없다는 게 일단 전반적인 이 평가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원래 이제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은 네. 그 의장이 항상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뚜렷한 방향이 안 나왔던 게 그 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번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방향성을 나와야지만 그걸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 즉 달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예. 사실 국내 시장에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그 좀 우리가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의 일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자, 금리는 그러면 6월 달에는 꼭 오를 것 같으니 그거를 상수로 두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금리,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중국에서 무역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결과, 그리고 뉴욕 증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변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가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회의는 조금 어수선한 감을 더 많이 얹어줬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 회의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없었으니까. 뭔가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취임하고 몇 달 된 후에는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뚜렷한 방향을 제시는 못한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회의 이후에 성명 통해서 밝혔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 차례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점도표로 보면 3번. 근데 요번에 이제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4번 올리겠다는 의견이 나와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조금 매파적이냐 비둘기파가 이제 반씩 나누는데 지금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시장에서 물가가 2%가 도달하는 것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놨어요. 아, 예. 지금까지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졌냐면 물가가 2%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빨리 못한다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2%는 간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빠진 건데 예. 2%.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이 되고 있고요. 예. 소비 심리도 괜찮고 고용 지표도 다 좋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안 돼서 안 올렸다. 그게 제넷 앨런 전 의장이 계속 하던 얘기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을 물가를 변수에서 상수로 두는 아, 그래서 4번 올릴 수가 있다. 예. 아니다. 4번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상수로 뒀기 때문에 그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된다. 예. 뭐 등등의 말이 좀 많은 그런 연방준비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번에 FOMC는 특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시그널 자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즉 물가를 이제 놨댔다는 게 물가 2% 가면 무조건 올린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가. 예. 근데 이제는 그거는 상수로 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실질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들이 보이지 않는 한 안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2%에 지금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상관 안 하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예, 예. 이것들이 지금 상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6월, 9월, 12월이거든요. 미국의 11월 달이 이제 선거니까 그래서 그 3번을 올리면 전체가 4번이 되는 거고 6월 달, 9월 달 그 2번 올리면 전체가 3번이 되고 근데 일단 6월 달은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실적 발표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예. 괜찮아요. 예, 예, 실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어떻게 가는 건 등 몇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3%대 갔다 다시 2.9%대로 좀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자기네들도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번에 연준이 회의 끝나고 성명을 통해서 12개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중기적으로 대칭적인 2% 목표 향해서 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칭적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고문님?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수도 있고 예. 안 넘을 수도 있고 예. 2%를 넘거나 안 넘거나 2% 근처에서는 형성이 된다는 거를 확증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가는 우리가 이 금리를 올리는 인상 속도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겠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만 대칭적 2% 그거는 제넷 앨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앞에 전 의장이 계속 2%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있어요. 다음번 6월달 FOMC 회의 때는 제롬 파월의 자기만의 정책 운영 방향, 또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금리의 방향이 어떠신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5월달에 이제 이런 회의를 하면요, 한 달 후 정도에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 회의록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요. 요번에 어떤 얘기를 나눴기에 대칭적인 거 처음 썼고요. 물가를 2%가 아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렇게 놔두는 모양을 봤을 때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보면은 6월 달이 어떻게 될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6월 달 금리 인상을 지금 확률 95%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이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의 동향도 궁금한데 어땠나요, 고문님? 뉴욕 증시가 사실 이 FOMC 그 결정에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반이 갈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뉴욕 증시를 굉장히 강타한 거는 애플 주식의 그런 실적 발표. 16%가 올랐어요.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넘었고 영업이익도 25%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들.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큰 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담감을 안 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 예. FOMC의 그런 의결이. 그렇다면은 지금 증시는 뉴욕 증시는 예. 사실 FOMC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협상에 과연 진짜로 이 보호무역주의 전쟁이 더 커질 거냐 말 거냐에 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FOMC의 영향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런 뭐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 동향도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국내 증시도 별 반응이 없었나요? 별 반응 없죠. 우리는 지금 뭐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맞습니다. 이제 재상장을 해서 오는 부분들을 봤고요. 아니, 13분 만에 7천만 주가 돌아요. 예. 거기다가 진짜 7천억 이상이 지금 돌고 있어서 사실 이제 5만 3천 원을 예상가로 했는데 그보다는 좀 밑돌고 있지만은 유통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FOMC 영향은 거의 안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영향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 이번에 양쪽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연준의 다소 애매한 회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올해 몇 번 단행이 될지 글로벌 증시 흐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채소류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가 7개월 연속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4.1%나 상승하면서 물가의 상승폭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감자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감자가 금자로 불리는 현재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감자 가격은 77%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원인이 뭘까요, 고객님? 아니 뭐 겨울에 한파 셌었죠. 그래서 예. 저장량이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파종하는 시기라든가 이럴 때 기후가 나빴어요. 4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물량도 부족했고 생산량도 부족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이제 서민들이나 우리 뭐 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가장 자기의 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를 느끼는 거는 식탁 물가거든요. 거기 감자 같은 게 확 올라오면은 체감이 확 되죠. 체감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1.6%밖에 안 올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원경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물가는. 예. 조금 더 현미경식으로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6분기 연속 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요번에 이제 1.6%가 올랐는데 1.6%는 지난 6개월 뭐 반년 이상에서 증가폭으로는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아픈 곳을 상처를 더 이렇게 공격하는 예. 듯이 그런 이 최고치의 상승이 따라서 체감하는 바는 더 커졌을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뭐 국내적으로 최저임금 뭐 등등이 굉장히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뭐 주부나 우리 식탁에서 느끼는 것들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 농산물 가격의 전망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까요?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는 농산물이 있고, 예. 뭐 내려간 농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것도 한 30%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고추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예. 뭐 등등 하는데 사실 근데, 뭐 수산물들은 좀 내렸고, 특히 예. 축산품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전체 농산물은 8.9%가 오릅니다. 예. 8.9%가 오르면은 이제 뭐 우리가 가중치를 따라서 전체 물가에는 한 0.39%를 오르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배가 되죠. 사실요, 우리가 1년에 먹는 배추의 양은 한 48kg 됩니다. 그러면 16폭인데 예. 그렇게 봐야 한 5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평균적으로 국민이 마시는 커피 잔수는 377잔이에요. 예. 거기는 매일 마시면 거기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등등의 이런 가중 평균, 체감 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실질 물가 상승률 발표하는 거랑 체감이랑은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외식 물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초부터 들썩였던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하고 같은 맥락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외식 물가 상승에 대해서요. 아, 외식 물가. 뭐 외식이라는 건 서비스 업종 아닙니까? 예. 서비스 업종은 항상 인건비 비중이 예.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외식 물가가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는 반면에 또 1월 되면은 대개 몰려 있는 게 임대료 상승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올라갔는데요. 외식 물가는 한 2.7% 올랐는데 네. 사실 배달비 이런 것까지 더 합쳐지면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폭이 큰 거죠. 저도 뭐 요새 치킨 몇 번 시켜 먹었습니다만은 예. 2,000원에서 3,500원까지를 받더라고요. 배달료로만. 예. 그런데 우리는 뭐 나가는 것은 한 지갑에서 나가는 그렇죠. 거지만 저쪽에서는 외식비와 배달비가 이제 따로니까 요새는 뭐 따로 그것만 전문하는 업체에 그걸 지불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할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야 물가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2.5% 올랐고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 역시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 예. 여기도 서비스라는 건 사실 인간이 생산을 해서 거기서 소비되는 그런 산업군을 서비스라 그러는데 예. 여기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사 도우미 예. 이런 부분은 10.8%가 올라요. 아. 뭐 거기 직접적으로 가사 도우미라고 뭐 노동의 아주 직접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동 관리비 아파트에 예. 소위 말하는 경비원들이라든가 도와주신 분들의 그런 이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관리비도 6.8%가 오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 뭐 다른 것들은 좀 내린 것도 있어요. 대학교 등록금도 좀 내리고 예. 그다음에 뭐 휴대폰 이 사용료도 내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걱정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7개월 연속 예. 2%대 미만으로 오른 것은요. 예.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4년 예. 그 외에는 지금 다시 처음으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인상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쓸 돈이 없어요. 예. 예.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이 지금 이제 더 급한 우리의 어떤 과제로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면서 가계 부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뭐 정책 당국이 어떻게 보느냐 예. 이제 그것부터 뭐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한은에서는 예. 이제 물가 안정 관리가 한은의 이제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에 들어오면 예. 물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물가 이 안정 목표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게 괴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예. 이런 것들을 발표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어요. 아. 근데 그 안에서 관리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 수입해야 되는 원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고 예. 둘째는 임금. 예. 임금에 지금 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맞습니다. 5월 말까지 해서 또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정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최저임금 10,000원 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만은 예. 그것도 속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갖고 이 정책 당국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제 이러다가 더 커지는 건요. 만약에 환율. 아, 예.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남북 이 평화 무드가 정착되면서 예. 지금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가늠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원화가 강세가 되면요, 뭐 소위 말하는 수입 물가가 잡힐 수가 있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는 우리 또 수입 물가가 늘어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2%대에서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재정당국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식 물가도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국민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묵과 만두와 같은 가공식품 또한 다음 달 가격 인상 예고하고 있어서 서민 부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음 물가가 좀 안정세를 찾아서 서민 경제에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한번 분석해 보면요. 2007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이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총액의 48.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4.8%로 3.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예. 제일 큰 이유는요. 일하는 시간이 예.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줄냐면 비정규직은요. 지금 125시간을 일하고요. 예. 정규직은 183시간을 일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은 46.3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정규직은 10시간만 줄어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또 예.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예. 이게 더 이제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진짜로 어떻게 근로시간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오르기도 시간당 임금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은 73% 올랐어요. 10년 전보다. 아, 예. 비정규직은 41%.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절대 시간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예. 280만 원이 차이가 예.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150만 원이면 됐던 게 280만 원이 차이 나니까 점점 더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게 과연 지금 뭐 우리 이 정부가 제일로 먼저 얘기한 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예. 선언하면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그 경로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 진짜로 철저한 반성과 다시 한번 아주 주의 깊게 뭐가 잘못된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비율로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게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잖아요, 결국에는요. 시간도 그렇고 이건 시간당이니까 예. 일단은 지금 14% 이상의 최저임금이 오른 게 예. 3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뭐 좁혀질 때 보면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16%. 예. 그때 굉장히 많이 좁혀졌고 14년도에도 많이 좁혀졌고. 근데 결국은 시간당 임금은 사실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비정규직이 못 받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예. 성과급, 상여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월급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달은요. 예. 정규직은 작년 대비해서 25%가 올라요. 예. 비정규직은 1%가 오릅니다. 2월 달에 뭐 받으세요? 성과급, 상여금들이 뭐 대개들 2월 달에들 나오는 데서 그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전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그 격차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는 자체가 예.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런 임금 구조가 다른 부분에서 예. 이것을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우리가 이중 구조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이 부분이 완화된 후에 예. 비교를 해야 좀 유의미한 그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혹시 앵커께서는 이거 뭐 정규직의 정의를 확실히 알고 계세요? 글쎄요. 어떻게 정확하게 될까요? 정규직은요. 예. 근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싶지 않는 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한
뭐 계약 있잖아요. 무기 계약직. 예. 그거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에요. 무기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국민적 어떤 타협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어떤 개혁이 있어서 예. 좀 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 한 예. 이 얘기는 무슨 양극화로 가는 사회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딴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에는 일자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공동의 산물을 나눠야 되느냐, 예. 이것에 대한 아주 국민적 합의 또는 대협의 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이 652만 원 나왔어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거 한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줬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요. 예. 노동 시장의 구조도 변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왔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런 차이가 나오고요. 예. 우리가 이제 노동의 종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진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가 노동시장의 개혁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이 2010 아젠다 2010이라는 국가 경제 부흥 정책을 쓸 때 그걸로 굉장히 성공하고 다시 세계의 탑 클래스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있었던 뭐냐? 하르츠 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데 하르츠는 누구냐? 예. 기업에서 인사 담당 임원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뭐 근로자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의 생산물을 더 크게 하는 방향을 했거든요. 예. 자,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것들의 뒷면에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협의체, 예. 대국민적인 대타협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진정한 나라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직업사회에서 근로 형태나 또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세 가지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가 반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 현상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